대구 문화방송이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보내드리는 연속 보도. 오늘은 일본 교가미사키의 사드 기지 배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폭력 사태가 재발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 저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관련 장비를 사라며 모두 482억 원을 지원했는데 대부분 엉뚱한 데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지역민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 시위로 비화될 경우 사드 배치 반대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드 관련 소식 먼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국무총리 성주 방문 당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외부인과 구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파란색 리본을 옷에 부착하는 한편 경찰이 마련한 폴리스 라인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들이라든지 지역 시민들과 이렇게 마찰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할 겁니다. 성주 곳곳에 걸려진 현수막 색깔도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 고등학생과 어르신들이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해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데 대해서는 투쟁위는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전자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괜찮았다면 왜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무시를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성주에서 새누리당 당원의 탈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쟁위가 지난 17일부터 새누리당 탈당 신고서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4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틀간의 긴급 현안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간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원도 따르고 대구 경북 시도민도 따르고 성주 군민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로 주민들이 매도당하고 지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성주 군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장도 안 짓겠다. 기농도 철회하겠다. 대구 나가 살겠다. 또 정부는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그렇게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김진태, 전희경 등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이고 전자파 등 우려되는 피해는 과장됐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성주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방청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사드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만 재차 확인했을 뿐 해법 마련의 열쇠는 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성주 지역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국농민의 경북도연맹은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를 이유로 그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던 농민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사드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성주경찰서에 경비과가 신설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성주경찰서에 경비과를 신설하고 경정급 과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상급지로 그동안 경무와 생활안전교통, 수사, 정보보안 등 4개 과 체제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군민들의 반발로 성주군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오는 27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10개 읍면 순회 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다른 축제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김한권 성주 군수는 언론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성주를 최적지로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드 레이더 배치 장소 결정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 교가미사키의 사드 배치 과정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드 기지 배치 지역으로 교가미사키를 거론한 것은 2013년 2월.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교가미사키에는 사드 레이더 기지가 배치됩니다. 교가미사키가 속한 교토부의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서가 40여 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의 사진과 각종 재원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 제기한 우려와 질문에 일본 방위성이 상세하게 답변한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레이더 기지 배치 전부터 주민 설명회는 물론 소음과 전자파, 환경오염 등 부문별로 관련된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우리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 과정과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노력에 모든 주민들이 수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国はこうなんですね。あなたたちの安心と安全と命と財産を私たちは守る防衛省ですと。どうしてあなたたちが大変になるようなことをしますか。 이곳 주민들은 결국 전자파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기지가 들어서고 난 뒤 일본 정부는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そういった第三者のそうニュートラルな政治的にほとんどもうニュートラルなところでしっかりとそれを要するに生態系に与える影響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してほしいと。 그러면서 이들은 성주 소식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성주 주민들을 걱정했습니다. ここの海の上じゃなくって人が住んでる上はそこはね多分電磁波飛ばす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からこれは被害はまあなんかもっともっと出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 일본은 나름 긴 시간 절차를 밟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없어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시설 같은 장비가 부족해 우왕좌왕하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관련 장비를 사라며 모두 482억 원을 지원했는데 대부분 엉뚱한 데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비는 5억 원,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기, 훈증 소독기의 멸균 소독기 등 대부분 메르스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병원 장비를 사는 데 썼습니다. 13억 원을 받은 경북대병원은 CCTV를 설치하는 데만 절반 정도인 6억 2천만 원을 썼고 나머지도 메르스와 상관없는 곳에 지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음압시설이나 에크모, 응급의료센터 개선 등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은 겁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든 CCTV의 경우 180대 중 120대는 기존 CCTV를 새 CCTV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고 새로 설치된 60곳도
직원 업무 공간이나 노조 사무실 앞처럼 엉뚱한 곳이 많았습니다. 간호사실 가까이 복도 쪽으로 당겨가지고 거의 간호사실을 둘러싸고 이렇게 거의 그 CCTV를 다 달고 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직원 감시용이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가장 짙게 좀 들죠.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치료병원 29곳에 13억 원,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 21곳에 5억 원씩 모두 4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시민단체에서는 메르스 예방 치료와 관계없는 곳에 쓰인 돈을 환수하는 한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1%를 기록해 전국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모두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육아휴직자 5만 1천여 명 가운데 남성은 3,500여 명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한 뒤 지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원전도 큰 문제지만 관공서와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도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좌우로 흔들리고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규모 5.0의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로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 가운데 40%가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 지역 건물의 내진 설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체 건물 7만 7천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된 건물은 3.7%로 2,9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물도 사정은 비슷해서 경주시청사와 2006년 이후 지어진 일부 주민센터 등 6곳을 제외하면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공건물 가운데 지금까지 추가로 내진 보강을 하거나 보강을 계획 중인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 법률 시행 이전 건물은 내진 보강을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비상시 재난 대피소로 쓰이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설계나 보강 공사를 한 경주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전체 175동 가운데 18.2%인 32동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특히 학교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지진이 차면 애들 다 죽이잖아요. 쓰촨성 지진 때 애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죽었는데. 경주교육지원청이 매년 2-3곳씩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지원금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진 설계, 또 재난 대비 물자 비축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동해안에서 지진 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올해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쌀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소비 촉진에서부터 생산 조정제까지 각종 대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벼가 벌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반 농가들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모를 낸 조생종 햅쌀로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8.15 쌀이라 그래서 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8월 15일 전에 저희들이 쌀을 내놔야 됩니다. 햅쌀 출하가 임박했지만 전국 190여 개 미국 처리장에 쌓여있는 재고쌀은 60만 5천 톤. 지난해보다 4만 톤이 더 늘었습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져 최근 4년 새 산지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정부는 우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줄이고
논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 조정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휴경답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그랬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대안으로 떠오른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개쌀로 만든 떡볶이용 쌀떡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싱가포르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밥쌀과 함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쌀에 대한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쌀 의무 자조금을 도입하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문경시 문경읍과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제곱킬로미터와 의성군 의성읍과 봉양면 사곡면 일대 231제곱킬로미터가 문경어미자와 의성마늘 농촌 융복합 산업화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로써 문경과 의성의 대표 특화 작목인 문경어미자와 의성마늘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조세 감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문화방송과 KT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현실 등 차세대 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가상현실인 VR과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신규 사업 발굴에 상호 협력하고 관련 신기술 공동 연구 개발과 국가 사업 참여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의 환영식이 오늘 저녁 인터블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환영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등 260명의 광주 선수단이 참가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양도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에는 대구와 광주 선수 420명이 참가해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 족구, 배구 등 5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고용 실적과 급여 수준이 높고 적정한 근로시간과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가진 23개 기업을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해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금융기계와 경창산업 등 오늘 선정된 23개 기업은 대졸 초임 2,700만 원 이상, 최소 10개 이상의 복지제도 등의 선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으로 대구시는 향후 개별 기업 브랜드 홍보와 인력, 자금,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해 복권을 구입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4살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 당시 4경기의 승부 조작 정보를 이용해 복권방 30여 곳에서 1억 6천만 원어치의 복권을 사 4억 8천만 원의 배당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깨고 들어갔지만 진열장에 귀금속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19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